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날씨도 좀 춥고 또 갑자기 주중에 지금 포스코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아시다시피 워낙 좀 바빠요. 지금 리모델링 쪽에서는 뭐 포스코 거의 뭐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고 실적도 많고 작년에 제가 우선 부차 거기는 벌써 한번 입주를 했는데 제가 또 가고 사실은 주말에 전에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오늘 또 이제 서울서 오셨는데 아까도 내년에 언제 한번 잡아달라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스케줄이 지금 빡빡하게 돼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잘 흔하지는 않은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충분하게 물어보시고 뭐 질문을 꼭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운영진들이 굉장히 서툽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금 주민들이 너무 홍보를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동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그래봐야 어떤 각색을 한다든지 편집을 하든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그냥 휴대폰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업로드를 계속 시킬 예정입니다. 그게 투박하고 그렇지만은 내용은 팩트를 항상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셨으니까 오늘 좀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서울에서 일부러 대구에는 아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대구에는 이런 포스코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서울서 오신 김철중 소장님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김철중 소장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스크 좀 떼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연구원의 김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서울, 그다음 서울 경기권, 원래는 저기 창원도 했습니다만은 부산도 많이 이제 형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모델링은 마이크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은 저희 포스코 건설이 한 8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원래 3조를 수주를 해서 전체 이게 한 7조 가량 2위는 뭐 몇천억 1, 2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의 간격이 엄청 큰 저희들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수주하러 온 게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을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이 16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틀릴 거고 그 다음 이해에 대해서 PPT로 파워포인트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15분 됐는데 장수는 아주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좀 빼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던 거기 이제 2014년 리모델링 현재 법 개정 이래 처음 준공한 단지가 개포우수 구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포우수 구차를 개포 드샵 트레이로 바뀐 3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땅 파기부터 해서 이렇게 철거하고 신설하고 하는 것들이 동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직접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총정리로 제가 메뉴판을 한 2, 3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동영상 먼저 좀 틀어주세요. 불을 끄야 됩니까? 주거 문화의 변화,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프리미엄, 역사와 미래를 하나에 담다. 감독, 그 자체의 공간을 설계한다. 새로운 아침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처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눈부신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이끌어 나갈 시대의 흐름, 리모델링입니다. 자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최신 트렌드의 신축 단지로 재탄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한강변,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까지 이미 수도권 수십여 개의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개포 우성 부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 추진 2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조합장이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시공사하고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설계나 공법이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2년 만에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1일 신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 재건축,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재건축 시장. 하지만 연이어 쏟아진 각종 규제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도 증축과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조합 설립 후 사업 기간을 포함해 5에서 6년이면 새 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인데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 사업 기간은 통상 10에서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깁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 180% 이상의 단지인 경우 재건축 시 법적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제한은 물론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증가하며 최적의 분담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의사결정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손익계산을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처럼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단지는 서울 강남 200% 미만, 강북은 160% 미만의 용적률일 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잠원동 A아파트의 경우
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업 후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대치우성 2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준공 후 현재 21억 원대로 상승. 개포우성 9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착공 전 17억 원대로 상승. 리모델링 또한 기대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아파트 외관은 새 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엔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집행하는 주요 구조체는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의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보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독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율을 요구를 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율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 구별을 놓다고요. 안전의 또 다른 화두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항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성능이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내진 시스템을 갖추고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상 능력을 높여주는 재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무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통하여
낡은 아파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감각, 세련되고 품격 있는 외관으로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자동차로 빼곡했던 지상의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마치 공원과도 같은 테마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직접 연결하고 주차 대수를 늘려 쾌적함과 편의성을 확보합니다. GX룸, 피트니스, 키즈 카페, 실버라운지 등 취미 활동과 여가 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명품 커뮤니티를 조직합니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인 아파트로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겸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를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자동 청정 환기 시스템, 가스, 난방, 조명 통합 제어 시스템, 단지 내 3중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거실과 주방 활용을 극대화한 ADK 구조와 여유로운 화장실과 드레스룸 및 수납 공간, 한층 넓어진 현관, 활용도가 다양한 다용도실 등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2베이, 3베이, 복층 구조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리모델링을 통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최선의 선택은 리모델링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편리함과 더불어 더 큰 가치를 담은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는 포스코 건설. 수직 증축 법규 개정 이후 최초로 착공한 개포 우석 부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브랜드들 간의 각축전에서 조합원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잠원 패밀리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송파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최초로 서울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개포 대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대 최대 2천여 세대 메모드급 대단지 분당 느티마을 3, 4단지. 국내 단일 단지 최대 규모 사업 용인수지 초인마을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1호 사업 송파 문정 시형 아파트. 최초, 최고, 최대 포스코 건설이 지나온 길은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산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0년 연속 1위, 브랜드 고객 충성도 아파트 부문 3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명품 하우징 최우수상 수상. 리모델링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한 포스코 건설. 오랜 기간 사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을 연구 축적하고 분야별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 리모델링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일한 리모델링 전문 부서로 설계, 디자인, 인허가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포스코가 탄생시킨 포스코 건설. 국민의 약속과 신뢰를 소중히 하는 포스코 건설이 21세기 선진 건축 문화, 대한민국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더 높은 기술력과 더 깊은 건축 철학이 집약된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님의 목소리입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조합원님의 작은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헤아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강자, 최고의 브랜드, 명품 이상의 명작을 만들어가는 포스코 건설.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집. 포스코 건설 토샷. 네, 잘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함축을 해서 이제 해놓은 부분이고요. 영상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서 된 부분을 없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좀 몇 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좀 높아진 그 재건축 목표 리모델링 추진 단지 1년새 65%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250만 원 공약 리모델링 활성화에 달렸다. 재건축 완화 늦을 것 리모델링 75% 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일기 신도시 서울 같으면 일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평촌 등 4개 단지의 용적률이 300%, 여기 단지가 270부터 320%까지 되어 있죠.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200%가 넘어가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00%가 되더라도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 최강자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지금 요거 만들 때만 해도 25개 단지였는데 지금은 34개 단지에 지금 현재 한 6개 7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원래 지금 하다 보니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새로운 아마 동영상이 나와서 다음 설명가 되면 아마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측에 보시면 리모델링 그 시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전문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포스코건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오셔서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 주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열악한 건물 외관 안에 들어가면 노후화된 설비들, 곰팡이, 동물 이와 같이 15년에서 20년을 기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물리적으로 노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노후화 시설들을 보면 보안시설이나 뭐 주차공간 얘기는 좋습니다만 타지에 가면 그 다음 부족한 커뮤니티 협소한 녹지공간 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 증가나 수요 감소나 가격 하락 등의 원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공 이후에 주거 성능들이 아까 같이 저하가 되다 보니 보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우리가 보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20년 된 단지지만 5년 10년이 들어가면 이 그래프는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요구하는 새로 된 아파트를 요구사항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과 요구되는 걸 두 개 합치게 되면 이만한 갭이 생기는데 이거를 충당해 줄 수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이나 소방, 에너지 효율 등등의 내용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는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 10가지가 됐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증가가 되죠. 기본 예를 들어 30평이 40평까지 갈 수가 있고요. 주차 대수 아마 여기 아파트는 워낙 주차 대수가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0.8, 0.9가 되어 있는 것을 1.3, 1.5, 1.7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상에 있는 것을
녹지화로 하고 지하로 내리는 게 되고요. 즉 20년 전에 있었던 트렌드를 현재 있는 최신 트렌드로 바꿔주는 새 아파트가 되고요. 커뮤니티 등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우리가 경주에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현재는 지진 설계를 현재와 같은 법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이 지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지진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말씀과 아까 보셨죠? 주차장에 들어갈 때 키만 하나 누르면 엘리베이터도 누를 수도 있고 주차도 갈 수도 있고 또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을 해서 최신 신규 아파트와 같은 동등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첨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 소음도 좀 보완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은 현재 있는 이 브랜드 가치를 내가 원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바꾸어서 모든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재건축은 최소 등급이 2등급 이하로 돼서 허물고 새로 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고 중원 후의 기간은 30년 지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B나 C 등급이 되면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만 15년 이상 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죠. 최고 좋은 부분을 보면 용적률입니다. 여기는 278%부터 320%까지의 용적률이 있는 게 우리 아파트라고 제가 봤는데 보통 150 이상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하기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 현재 서울에 보면 570%까지도 용적률을 높여서 한때가 있어서 건축 심의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서는 여기 지금 잘 안 나왔네요. 제일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품질도 좋고 뭐 새로운 시스템도 좋고 다 좋지만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작했을 때 조합원이 결성이 되고 나중 입주할 때까지 나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여기 좀 화면이 안 나왔는데요. 리모델링에서는 처음 시작과 동시에 리모델링 준비하는 기간이나 나중에 착공해서 준공될 때까지 어떠한 기간에도 내 자유로이 매매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은 기간이 7, 8년 이렇게 많이 더 추가가 되죠. 리모델링은 3년에서 4년 동안 추가가 됩니다. 리모델링 이제 특장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건축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많이 받습니다. 10원 이상 되면 대지의 조경이나 건축물의 지경, 그 다음 용적률, 밑에 보시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건축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큰 장점을 갖고 재건축을 위해서 앞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수평 증축과 위에 올라가는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예시는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인에 있는 수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도면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일반 분양은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에서 여기 점선이 되어 있는 이 공간, 잉여 공간을 이용해서 일반 분양을 하고 여기들은 수익금으로 우리가 내는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를 통해서 조합과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존 세대수의 15%, 1000세대면 1150세대까지 15%까지 일반 분양을 해서 우리의 수익으로 높일 수가 있고요. 수직은 2계층에서 3계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한 10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결의를 하기 위한 현재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구성원 여기 보시면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진행을 했을 때는 전체 소유자 100%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시에 조합을 구성을 해서 전체 단지의 3분의 2, 66.7%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각 동별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 시공사 선정을 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 각종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권리변동 계획 및 허가 동의를 받습니다. 아까 처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66.7%가 동의를 해야 되지만 아까 같이 건축 설계나 건축 심의를 다 받고 나서 최종 우리의 선택은 4분의 3, 75%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별 2분의 1. 그러면 현재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리더분들이 조합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입주자 추진위원회가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 전 단계 돌아가서 현재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66.7%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민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접수도 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안전진단 각종 심의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하고 난 뒤에 최종 정말 우리가 하기 싫고 아니라고 되면 이때 가서 반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반대를 해서 67%안 만들어주면 다 동력이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알려드리는 것은 66.7%에 빨리 동의를 하셔서 70%, 80% 되게 해주셔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뒤에 가서 반대하실 때 이때 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우리를 허가를 받고 여기도 4분의 3 동의를 하고 최종은 또 있습니다. 분담금 확정 총액. 이때는 공사비, 사업비, 권리 변동, 비용 분담, 각종 이주비 등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총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하게 돼요. 얘가 통과되어야 이주를 하고 착공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간들이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이니 같이 열심히 해서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빨리 진행하시니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다 보면 수직정축과 수평정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정축은 일반적으로 가는데 수직은 최대 3계층까지 기존에 있는 데다 높여서 가다 보니 무게가 많이 실려서 국가에서는 안전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기여하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안전진단 이후에 수평이 없는 1차 안전성 검토가 있고 2차도 안전성 검토가 있어서 2주 이후에도 안전진단을 또 하게 돼요. 그럼 이 기간이 1년에서 2년, 길게는 3, 4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세울 때 잘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리모델링 했을 때 인식 전환인데요. 보면 주거 환경이 일단 개선이 되고 아까 매진 등을 통해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노후화 해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주거 복지 향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형 리모델링과 성남의 리모델링에 지원해주는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구성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 분담금은 공사하는 공사비와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을 빼게 되면 이 세대 분담금이 됩니다. 아까 15%의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공사의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수직정축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골조를 남겨둔 수평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20년, 30년 아파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신축은 지상에서부터 내려와서 제가 지하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지하 5층이 되든 다이렉트 내려가서 하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개선되는 것은 큰 파일을 박을 수가 없어서 마이크로폰 방식이라고 작은 거를 이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단지마다 지하 항막이를 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기존 골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과정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보시면 신축공사는 항막이 작업을 사이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각 아파트마다의 여기를 다 막아서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양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세대수 증가, 일반 분양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조합원의 평형에 따라서, 증축 방식, 수평 별도에 따라서, 평면 계획에 따라서, 주차 및 커뮤니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합에서 사업비에 들어가는 구성은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 용역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각각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총회 비용 등 마지막 모두 총 700세까지 내는 비용을 해서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비를 들어가는 주요 요소를 보시면 철거 구조 보강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겠지요.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가 되고, 여기는 좀 큰 세대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필요한 비용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할 때 이주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상환금들이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요 표만 보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자금은 이주비와 분담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미래의 담보가치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 예상되는 예상가치의 비용보다 여기가 작게 들어가서 우리는 큰 걱정은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상세한 것은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허그보증이 있어서 다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과 신축이 이렇게 보시면 신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축은 다 철거하고 새로 하면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철거하는 공사, 토목공사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공사, 보강공사 등 해서 이와 같이 리모델링 굉장히 과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신축이 100이라고 보시면 리모델링은 110에서 120%의 비용이 증가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개포 샤트리에입니다. PPT에 사진으로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2014년 리모델링 법 개정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한 장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들은 이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 계획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H사라는 회사가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2015년 12월에 시부서 선정이 되어서 허가를 받고 초회를 거쳐서 이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기간 보시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2주 이후에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는 3년. 그래서 전체 걸리는 시간은 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는 밑에 보시면 세대수가 작습니다. 6, 7년 전에 이렇게 232세대를 그냥 232세대 그대로 간 거예요. 일반 분양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때 당시에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죠. 얼마냐면 8억이었습니다. 8억. 근데 이주 나갈 때 10억이 더 올랐어요. 3년 지나서 이때 27억에서 32억까지 갔어요. 여기 시작 대비 4, 8에 34배가 뛰어서 중공 때 작년 11월, 12월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는 이렇게 다른 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 4배까지 올라간 대포에 작은 아파트지만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다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8억이었는데 내 분담금은 얼마 됐냐면 4억을 냈습니다. 4억. 8억에 반 50%를 냈죠. 일반 사람들 봐서는 뭐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부차인데 1, 2, 3, 4, 5, 6, 7, 8단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옛날 30년 아파트. 얘들은 신축 아파트로 31평 사는 사람은 40평을 원합니다. 40평을 만들어 9평 열려서 금액도 4배가 뛰어서 내가 4억을 냈지만 32억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를 본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위치는 여기. 이렇게 32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늘어났지요. 파트별 다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늘어요. 얘는 여기와 여기가 늘어요. 얘는 우측이가 되거든요. 얘는 우측입니다. 그래서 각 향마다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는 보통 보면 처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조합에 신고하기 위한 기본안 그림으로 예쁜 그림을 그려와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가 제안 설계를 해서 최종은 조합과 설계사와 시공사가 여러분들의 의식 그러니까 생각들을 다 모아서 실시 설계를 들어가서 최종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32평에 옛날에 또 40평으로 바뀌었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 시공할 때부터 해서 여기 한 9분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화면을 보실 때 우측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 위치가 이 방입니다. 시커멓게 칠해진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바르실 겁니다. 주세요. 네, 동영상은 다 마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 34개의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는 2014년 법 개정에 이제 준공한 현장은 이 모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에서 다 저희 회사.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진을 동영상을 준비해 드렸고요. 지금 여기 디자인 특화된 거는 제가 4개의 프로젝트를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500세대 미만, 1000세대, 2000세대, 6000세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 이렇게 예쁘구나. 그냥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입니다. 여기 500세대 미만. 요즘 신축 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은 남을 좋아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내가 좋아하지.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여기도 한번 이렇게 갈 겁니다. 조경이죠. 내부는 요즘 재건축도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전체 전경 아마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계하면서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절감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 다 있습니다. 아까 안전 말씀하셨죠? 안전 구조. 우리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천 몇백 한 2,000세대 가까운 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무슨 들어간 입구부터 옥상이 너무 환상적으로 되죠. 조경이 그냥 그냥 있는 게 조경이 아니고 이제 예쁜 예와 이하늘도 이렇게 돼요. 입구는 이렇게 바뀝니다. 조경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죠. 자, 평면 설계는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요. 이런 특화, 이제 해마 조경들을 이루어진 겁니다. 천정은 이렇게 우물천정에서 최대한 우리 집에서 최고로 올릴 수 있게까지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음, 이건 이제 같이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고요. 여기 연통입니다. 수원의 연통. 여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같이 지으면. 신축 아파트가 두 개, 먹을 게 없지 않아요? 네. 신축 아파트 새로운 날은 사람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신축을 가면 이거를 하시는 거죠? 레이아웃도 이렇게 가격 없애고 바뀝니다. 이게 6,000세대를 7,000세대로 간 겁니다. 원래.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3,000 다 합치면 3,400세대. 3,240. 네. 3,240세대. 아까 2,000, 4,000, 아까 좀 내려갔던 게 2,000세대. 이게 비슷한 거고요. 요건 3배 되는 세대. 위에 가시면 요즘 거의 환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입구 들어가요. 앞쪽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4가지 이유고 저희들이 지금 34개의 단지들을 진행하고 있다가 보여드렸던 예포우선 9차 이건 작년 12월 1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건축 현재 1차 진행되고 있고요. 송파 성지 아파트는 공사 진행 중인데 수직 정축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수직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수직 정축을 하고 있는 공장. 나머지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없는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가져왔습니다. 아까 얘기했고 제가 매진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통틀어서 저희가 4위입니다. 4위. 포스코 건설이. 근데 리모델링만큼은 그냥 특등이에요. 1등도 아니고. 우리 따라올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공능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4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리모델링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2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에서 우리는 원래 3조를 또 더해서 한 이만큼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만큼은 우리가 8년, 여기는 보면 한 1, 2년 지금 막 배울 단계에 있어서 리모델링만큼은 포스코를 따라올 데가 없다. 제일 좋아하는 품질, 포스코, 포항제치 추구하는 품질이 13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내리면
리모델링이 뭐지?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요 밑에 글자가 빠진 헌집을 새집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와 같은 헌집을 이렇게 새집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정의를 제가 내겠고요. 자, 이와 같은 작은 거를 좀 크게 내가 필요한 헌집을 40, 뭐 20을 30 이렇게 헌집을 이렇게 새집 내부도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집도 좋지만 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현장을 아까 여기 송파에 있는 모 현장이고 옆에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작할 당시 15년 9월에 거의 비슷했죠. 송파 여기 빨간 데가 더 높았었는데 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면 이게 뭔가 역전이 막 되어갑니다. 그죠? 5년 지나니까 지금 현재 7월 달에 10억대 15억이죠. 445 판매 그죠? 여기서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1.5배가 얘가 더 상승합니다. 얘 지금 착공 막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개포우승 부차 말씀드렸잖아요. 착공 들어갈 때 8억에서 18억대였다가 이때 플러스 중될 때까지 가니까 여기서 2배가 더 올라서 32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시세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매매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특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 시세는 기존에 있는 주변에 아주 센 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서 품질도 좋아지고 평형도 넓혀지고 새로운 아파트도 가지만 돈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서 마지막 한 장을 더 만들었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있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공사는 큰 대형사들이 보면 영업이익이 4%에서 5%를 자기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2배, 3배, 뭐 5배 이상 가져가는 거는 여기같이 누가 가져가요? 이 시행사가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같은 큰 대형사들은 갖고 가는 최고 작은 금액을 해서 그냥 지어주기만 합니다. 근데 시행사가 가져갈 이 큰 돈을 조합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걸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요? 내 분담금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만큼은 우리가 직접 하면 내가 그러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조합이 시행사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새나가는 돈이 하나도 안 새나가고 우리가 다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된 아파트 되다 보니 주변에 새로 나온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니까 금액을 띄어가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다 보니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노후된 것들로 가다 보니 금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새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돈도 우리가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후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을 사업을 했을 때 말이 필요 없어요. 아까 처음 그 67% 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때 소유자 뭐 공감대도 형성하고 설립을 만들고 동시 진구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이 67%를 빨리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빨리 갈 수 있는 영향을 도와주자. 싫으면 나중에 75%에서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기 단계의 사업 추진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초기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깃잡이가 돼서 이렇게 안내주러 왔고요. 대구 수성구 메트로폴리스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소유자분들의 평안을 포스코 건설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